바둑왕전 승자 2회전입니다. 김지석 구단 대 신민준 2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는요, 지난 시간 보내드렸던 매치와 좀 비슷합니다. 정상과 영재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살의 이동훈 3단이 한국 랭킹 4위 최철환 구단을 격침시켰죠. 오늘은 그보다 한 살 더 어린 신민준 2단 15살입니다. 네. 한국 랭킹 2위 김지석 구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사나운 기사들의 대결이라서 아주 치열한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투형 기풍들의 대결인데요. 아주 격렬한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아주 화끈한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 2회전. 김지석 구단입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2013년, 2014년 제스칼텍스배에서 2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LG배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신민준 2단, 2013년 올레배 본선, 몽백합배 본선에 올랐고요. 2014년 신인왕전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민준 2단의 흑바운입니다. 오늘 바둑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은 네. 수읽기, 전투 이런 면에서는 한국 최고의 기사입니다. 또 신민준 2단은 아직은 조금 노련함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격렬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이고요. 오늘 어떤 수읽기 싸움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김지석 구단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 사나워진 것 같고요. 신민준 2단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사나워진 것 같아요. 신민준 2단을 보면 예전에 김지석 구단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물불 안 가리고 싸우죠. 김지석 구단은 최근의 바둑을 보면 예전보다는 약간 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리할 때도 싸우고 불리할 때도 싸웠다면 지금은 불리할 때 좀 더 격렬하게 둘 뿐 유리할 때는 노련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김지석 구단이 꾸준했던 성적에 비해서는 그간 우승 경력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지난 2년간 작년과 올해 정말 계속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결승전에서 지금 몇 연속 완봉승인지를 모르겠어요. 결승 상대를 계속해서 3대0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기세가 놀랍고요. 최근에 한국 랭킹이 그 변화되는 추세를 보면 김지석 구단이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랭킹 점수가 30점 차이가 나는데 랭킹 점수 30점이라면 김지석 구단이 본선에서 박정환 구단을 한 번 이기면 바로 바뀔 수 있는 차이입니다. 김지석 구단이 조만간 랭킹 1위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박정환 구단이 1위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기사 간의 랭킹 차이가 100점 이상 벌어져 있었는데 김지석 구단이 맹추격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박정환 구단도 컨디션이 조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두 기사가 모두 랭킹 점수를 상승시켰고 현재는 아주 치열하지만 약간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신민준 2단은 물론 바둑 실력도 뛰어납니다만 네. 이 신민준 2단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세돌 구단의 수제자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신민준 2단이 입단한 이후에 네. 신민준 2단의 기재를 높이 평가해서 바둑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신민준 2단의 기풍이 조금 더 호전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저도 이세돌 구단이 신민준 2단과 같이 검토하고 복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함께 했었는데요. 네. 신민준 2단의 바둑이 조금 정적이고 틀에 얽매여 있었던 바둑이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그럴 때마다 지적을 했었고요. 그 지적을 통해서 좀 더 사나워진 면이 있습니다.
단지 신민준 2단이 사나워지긴 했으나 너무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점은 약점으로 꼽히고 네.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인데요. 정말 김지석 구단이 딱 그랬었죠. 네. 무모할 정도로 무리한 싸움을 할 때도 많았는데요. 신민준 2단이 너무 불리한 싸움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이제 신민준 2단의 그런 부분을 좀 제어시키는데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상변을 변형 미니 중국식 포진을 들고 나왔고 우하귀에서 귀로 붙이는 정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것은 조은현 구단이 흑번일 때 아주 좋아하는 포석입니다. 흑이 발빠르게 실리를 벌어들이는 포석이죠. 어떤 기사가 라이벌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민준 2단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라이벌이 있습니다. 한 살 어린 신진서 2단과 많이 비교가 되죠. 네. 양신으로 불리는 두 선수. 항상 함께 비교가 되고 또 항상 언론에 오르는데요. 지금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신민준 2단이 반보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네. 신예대회 결승에서 두 기사가 만났었고 그때도 신민준 2단이 패했고요. 또 신진서 2단에 비해서 그 중요한 순간을 잘 넘지 못한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프로 생활을 놓고 볼 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니까요. 네. 앞으로 긴 시간 라이벌로서 또 한국 바둑계를 대표해서 수많은 기사들과 싸우게 될 텐데 그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참 행운이죠. 네. 신민준 2단의 선배들을 봐도 송아지 삼총사는 그 3명의 기사가 항상 비슷한 성장 배경 그리고 비슷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하고 또 노력하면서 실력을 키워왔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의 우변 벌림수, 네. 두 칸 높은 벌림, 참 특이하죠. 넓게 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입체롭네요. 저 수가 최근에 한국 바둑계에서 대유행을 하는 수입니다. 네. 이 두 칸 높은 벌림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애용이 될 텐데요. 일단 흑이 다가서는 게 좀 어정쩡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저렇게 3칸으로 다가섰을 때에는 실전처럼 당장 침입을 해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흑이 밑으로 다가와도 마찬가지인가요? 밑으로 다가와도 침입을 하게 되고요. 백이 바로 흑의 진영에 들어가면서 바둑은 좀 급박해질 것 같은데요. 우변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칸이 좀 이채롭습니다. 보통은 낮게 많이 가는데요. 백이 호구를 치고 네. 3칸을 벌리는 것이 아주 오래된 정석입니다. 네. 이 수는 1930년대에도 두어졌던 정석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된 정석인데 그 후에 변화를 보면 이렇게 벌리는 수가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높게 가는 수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높게 가는 것은 사실 백이 잊고 나서 3칸 벌리는 수가 많이 쓰이죠. 네. 그런데 이 수와 이 수의 차이는 흑이 이곳을 다가서고 백이 침입을 해서 싸울 때 이곳은 나중에 전투 여하에 따라서 이쪽 침입이 강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싸움을 통해서 흑이 세력을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한 발 좁혀놓는 겁니다. 그런데 흑이 아래로 다가왔을 때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태 아닌가요? 어차피 이어져 있어도 뒷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것은 큰 차이가 없고 이쪽을 침입을 하고 이쪽을 붙인다든지 하나 붙여두고 네.
뒤를 붙이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진행인데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에도 네. 있는 것과 호구치는 것, 백이 큰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좀 약점을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네. 다가섰을 때 이제 당장 침입을 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실전에서도 이제 이 상황에서 당장 침입을 해서 싸웠는데요. 사실 최근에 유행했던 수는 실전의 이 붙임 수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온 수는 이쪽을 붙이는 수입니다. 그럼 백은 그냥 받아주나요? 그냥 받아주면 네. 늘어서 어차피 흑이 이곳을 차단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백도 그냥 받아주진 않고요. 한국 바둑리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고 네. 뭐 끼워서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붙였어요. 붙이는 수는 뭐 백이 늘거나 끼워 달라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이 수가 좀 더 복잡하다면 이 위로 붙이는 수가 좀 더 평범하게 진행을 시키는 수법입니다. 김지석 구단이 끼우면 좀 더 치열하고요. 이제 늘면 잇고 넘어가는 타협이 됩니다. 네. 신민준 2단이 비교적 간명한 선택을 했는데요. 우상 형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근에 유행하는 밑으로 붙이는 수를 흑이 뒀다면 뭐 그야말로 이제부터 바로 승부가 걸린 급전이었는데요. 일단 그 진행은 피했습니다. 신민준 2단이 별로 오래 생각지 않고 위로 붙였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김지석 구단이 지금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래쪽을 붙이는 그 어려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위쪽에서 붙이는 것은 잘 등장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수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민준 2단은 최근 이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가대표에는 몇 가지 이제 팀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신민준 2단은 영재들을 모아놓은 6명인데요. 이제 그쪽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네. 국가대표 상비군 A팀, 그리고 상비군 B팀, 그리고 유소년 팀이 있는 거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부량이 있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어지는 이 포석은 분명히 국가대표팀에서 연구가 됐을 것 같고요. 김지석 구단도 국가대표 소속이기 때문에 네. 두 기사가 같이 연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평범하게 둡니다. 저렇게 백이 늘었을 때는 흑이 변 쪽에서 막아서기는 어렵고요. 중앙을 꽉 이어서 넘겨주는 변화가 일반적입니다. 백이 넘어간다면 우변 모양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건가요? 넘어가는 순간 뭐 흑이 끊어갈 수 없다면 당연히 안정이 되죠. 네. 넘어갈 때 끊기도 어렵고 제가 보기엔 흑이 위로 있고 백이 넘어가고 흑이 귀 쪽을 치받는 것이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대국 두 기사 모두 초반부터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지석 구단도 그렇고 신민준 2단도 그렇고 하나, 이세돌 구단과 둘, 연결된 셋, 보이지 않는 넷, 선이 다섯, 있는데요. 네. 여섯, 김지석 일곱, 구단 같은 경우에는 여덟.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 앞으로 나의 뒤를 이을 기사는
김지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김지석 구단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10위권에서 물론 성적을 내긴 했지만 이만큼의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네, 급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네. 랭킹 점수가 셋, 320점이 올랐고요. 다섯, 이 여섯, 320점이라는 일곱, 랭킹 여덟, 점수는 아홉. 랭킹 62의 기사가 일약 랭킹 9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 정도로 급 발전을 하면서 현재 네. 랭킹 2위까지 올라왔고 또 랭킹 1위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대회는 거의 김지석 구단의 동무대인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좀 세계 대회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때인데요. 하나, 확실히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이 조금 셋,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김지석 구단이 한국 여섯, 랭킹 2위입니다만 세계 대회에서는 여덟, 4강 아홉.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한국 바둑계의 아쉬움이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LG배 세계 대회에서는 현재 8강에 진출해 있고요. 그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민준 위단은 우상을 간명하게 처리하고 하나, 좌상 쪽에서 둘, 한 칸을 띄워두었는데요. 넷, 흙의 모양이 굉장히 다섯, 입체적으로 변했네요. 여섯. 성변의 모양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도 침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한 번 더 흙이 네. 변에 벌려져 있는 곳에 한 칸을 중앙으로 띈다면 그때는 백이 침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적시의 타이밍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발이 나오네요. 백이 들여다볼 때 흙이 받질 않았죠. 바둑 격언에는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는 바보 20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네. 둘, 있질 셋, 않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가만히 이어두었다면 백의 다음 수는 어디였을까요? 모자 씌우는 정도가 싫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상기 쪽의 변화가 어느 정도 결말이 나오면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준 이단은 안쪽에 백을 가두고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김지석 구단은 안쪽에서 살 수만 있다면 집으로 큰 득을 본다. 뭐 이런 서로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시작부터 바로 수익기 충돌로 이어지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역시 두 기사의 넷, 기풍을 극명하게 다섯, 드러내네요. 여섯. 백은 안쪽으로 점점 더 파고들고요. 저렇게 백이 파고들었을 때 쉽게 살려준다면 네. 그때는 흙도 집 부족에 걸리기 십상이죠. 흙은 뭐 어떻게든 이 약점을 해결하고 20초. 싸워야 되지 않나요? 둘, 이제는 정말 그 약점을 넷, 지키긴 지켜야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지 지키는 열. 방법이 가만히 꽉 이어서 네 번 지키는 것도 있고 남았습니다. 백의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여서 좀 더 효과적인 수를 택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중앙에서 씌어가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냥 받아줄 것 같진 않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효율적인 수를 택했는데요. 저 수는 흙의 의도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지킴수가 됩니다만 백에게 변신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도 네. 우승가 쉽진 않은데요. (20초) 흙이 그냥 둘, 받아주지 않고 셋, 붙인 넷, 장면에서 바둑은 다섯, 더 복잡해지겠는데요. 여섯, 일곱, 자, 우상 형태 여덟,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냥 받아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었죠. 받아두면 아마 백이 이쪽을 씌우는 것이 싫었을 것 같고요. 네. 씌우면 흙이 여기를 지키게 됩니다. 우상 쪽 그리고 상변 쪽까지 집은 지켰지만 네. 백이 이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온다면 이 좌측에 있는 흙의 모양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신민준 2단이 이쪽을 씌운 것은 이 부근의 흙 모양보다는 이 부근의 흙 모양을 중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백이 당장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흙이 좀 두려운 수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을 띄어도 네. 네, 귀를 틀어막는다면 결국은 이곳의 흑도를 잡지 못하는 순간 괜히 끊어서 알아서 봉쇄를 당한 꼴이기 때문에 이수는 약간 무리이고요. 네. 실전에서도 그냥 먼저 이곳을 갔습니다. 그러자 귀를 막고 안쪽으로 더 파고들었고요. 네, 한 칸을 띄었는데 네. 이때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실전에 이 붙이는 수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수 또는 이렇게 씌우는 수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흙이 가만히 이쪽을 이었다면 백도 안에서 그냥 쉽게 사는 정도로 타협이 됐을 것 같아요. 이쪽을 치받고 네. 이제 늘어야 되겠고요. 붙이고 는다면 약점을 지켜야죠. 네, 그때 이곳을 젖혀서 받을 때 호구 쳐서 사는 정도로 타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서로 간에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인데요. 신민준 2단이 워낙 공격적인 성향의 기사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서 쉽게 살려주는 것은 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붙였고요. 네. 이수는 백이 이렇게 뒤에서 막으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끊어서 한 점을 버리고 대신에 좀 더 두텁고 자연스럽게 네. 중앙을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잘 막았는데요. 아까와는 네. 안에서 사는 궁도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백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백도 비틀었습니다. 치받고 나니까 흙의 행마도 어려운 것 같아요. 흙이 계속 이 부친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돌파를 해야 하지만 네. 지금은 이쪽을 끊어가서요. 네. 흙이 이곳을 잇기에는 아까와는 달리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 점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흙의 명백한 실패죠. 이건 너무 큰 차이네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갈 수는 없고요. 네. 네, 실전에서도 중앙을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신민준 2단이 이 약점을 지키려고 붙였지만 결국 지키진 않고 자연스럽게 중앙을 봉쇄하는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 이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이 우측에 있는 흑도를 괴롭힐 때 또 이쪽에 붙이는 뒷맛을 노렸을 때 그때의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은 신경 쓰이는 곳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우상 형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전에서의 수익기는 20초. 김지석 구단을 하나,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셋, 그런데도 넷, 15살의 다섯, 신예 기사 여섯, 신민준 2단이 일곱. 네. 과감하게 돌진하고 있어요. 백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은데요. 안에서 사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크게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살 수 있지만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그 정도로 타협할 것 같진 않네요. 20초. 하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면 셋, 뭐 밖으로 나오는 진행인가요? 다섯, 여섯, 일곱, 뭔가 여덟, 살더라도 바깥쪽에 약점을 남기고 산다던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흙의 양쪽 3점 사이를 끊어서 우상기의 흙 3점을 괴롭힌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평범하게 두질 않네요. 또 저것이 김지석 구단 바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진행입니다. (20초) 하나, 둘, 아직 셋, 포석이 마무리가 된 넷, 것도 아닌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치열하네요. 하나 교환만 해두고 끊었어요. 결국 김지석 구단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우상귀 쪽에 있는 흙 3점을 공격하는 것과 네. 상변 쪽에 그 흙의 약점을 노려서 그 양쪽을 엮어가겠다는 20초.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3번 남았습니다. 신민준 2단도 시간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형태예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걸려있는 돌들도 너무 많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교환을 시키나요? 그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네. 백이 바깥쪽에 약점을 노릴 때에도 흙이 좀 더 상대적으로 두터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엷어짐에도 그 교환을 시켰다는 것은 안쪽에서 백도를 쉽게 20초. 살려주지 않겠다는 하나. 생각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김지석 구단도 시간을 씁니다. 지금은 한 발만 삐끗하면 정말 한쪽으로 확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진행된 수수는 길지 않았지만 네. 정말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거듭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상 쪽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붙여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늘면은 이제 네. 여기 단점을 노릴 수 있고 흙이 이곳을 받는다면 한 점을 끊어서 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타협이 보통의 진행이었다면 네, 김지석 구단은 이것보다는 좀 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흙이 단수치고 네, 뭐 뒤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 이렇게 늘어서 넘더라도 바깥쪽에 맛은 맛대로 남겨두고 안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네. 그것이 김지석 구단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단수 칠 때 당장 느는 것은 흙의 이 잡는 반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끊고 네. 뭐 계속 전투를 하려면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이 축을 봐야겠고요. 이 축은 백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이제 이쪽을 받는 진행인데 상당히 어렵죠. 네, 흙이 뭐 이곳을 네. 이런 식으로 받고 백이 밀어 올리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수순을 다 놓아보아도 잘 모르겠네요. 그만큼 복잡한 형태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네. 백도 쉽지 않다고 본 것이
실전에 이 단수 칠 때 손을 뺀 김지석 구단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쪽을 끊었죠. 네. 이쪽을 끊어서 지금 흑이 이쪽을 그냥 3점을 살린다면 뭐 안 받을 수는 없죠. 젖히면 3점이 잡히니까 그냥 살린다면 여기를 있는 수가 일단 선수로 듣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다르게 행마를 하려는 생각 같은데 흑이 이쪽을 먼저 이었는데요. 네, 안에서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으면 그때는 여기를 두게 되고요. 결국은 이쪽에 있는 흑도를 뭐 잡는다던가 하지 못하면 백도 안에 갇혀서 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시간을 몇 번 보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나가고 석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3점을 잡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을 때 형세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그럼 백은 석점을 잡고 흑은 다시 상변을 얻는 바꿔치기인데요. 네, 이 진행은 흑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 수가 통하지 않으면 바둑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떨리는 장면이긴 하네요. 네, 김지석 구단. 네. 아무튼 지금은 타협을 할지 아니면 강하게 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 계속 갈지 여기서 멈출 것인지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과연 여섯. 계속하네요. 네. 김지석 구단의 이 결정이 바꿔치기가 됐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싸움이 자신이 있어서 결정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20초. 하나, 둘, 셋. 뭐 흑은 당연히 이제는 3점을 살려야 합니다.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노릴 수 있는 곳은 2곳입니다. 단수 쳐져 있는 101점을 나가서 네. 그쪽의 뒷맛을 노려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상귀 쪽에 있는 흑도를 공격을 가서 그 20초. 흑을 잡거나 하나, 백이 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아직도 누가 좋은 전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 느낌으로는 20초. 하나, 왠지 흑도 셋, 걸릴 수 있는 넷, 형태거든요. 네. 다섯, 특히 우상귀 같은 경우에는 여덟.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찜찜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흑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흑과 백의 목표치가 좀 다르긴 하죠. 물론 애초에 흑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한데요. 하지만 지금 김지석 구단도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신민준 2단이 잡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2번 남았습니다. 진행된 수순에 비해서 내용은 너무 치열합니다. 이제 와서 한 점을 잡고 타협을 하는 것은 되게 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우상 쪽을 노리네요. 상변의 형태는 백이 2선으로 20초. 뒤로 빠지는 것이 선수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젖히는 수가 가능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신민준 2단의 모양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신민준 2단의 이 특유의 습관이죠. 둘, 셋, 머릿속으로 네. 수일기를 해보는 거죠. 다섯, 깊은 여섯, 수일기를 할 때 여덟, 먼 곳을 아홉.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이 아마추어 입장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저런 거예요. 바둑판만 열심히 들여다봐도 수일기가 잘 안 되는데요. 20초. 하나, 둘, 시간이 길게 넷, 주어지는 시합에서는 다섯, 보통 여섯,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일곱. 네. 그런데 대국자들이 아주 심각한 장면에서 점심시간을 맞이할 때 그 얼굴을 보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밥을 먹고 있지만 바둑판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고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바둑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어렵지 20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예전에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방에서 다 같이 사활을 풀다가 대국장으로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사활을 정답을 아직 못 맞춘 기사들은 네. 대국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20초. 하나, 머릿속으로 계속 둘, 사활을 풀고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타협이 되는 건가요? 지금 타협을 안 하겠죠. 흑이 우상기를 받으면 타협이지만 네. 그것은 백도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상변도 전부 깨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연히 끝까지 공격을 가야 합니다. 흑이 그냥 우상을 살았다면 아까 백을 안에 가두고 살려주는 모양과는 아주 큰 차이죠. 네. 결국 패가 되겠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백이 일선에 버티면 패고요. 그것은 패감 공작이겠네요. 패를 대비해서 덩치를 더 키워놓는 건가요? 네, 패감을 어차피 쓸 곳이 상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패감을 쓸 때 그 가치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저 패가 중요합니다. 20초. 저 패를 하나, 백이 이기면 둘, 뒤에 흑이 다 잡히고 넷, 흑이 이기면 상변 다섯, 백이 다 잡히는 여섯, 천지대패입니다. 여덟, 아홉. 그야말로 바둑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패죠. 네. 이 모양에서 과연 타협이 나올까요? 지금 흑이 패를 해소하면 타협이죠. 네. 20초. 그리고 패감을 받아준다면 셋, 그때는 넷, 끝까지 가보겠다는 다섯, 생각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타협이네요. 네, 더 이상 가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흑과 백 모두 조금씩 소득을 얻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 공방은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승부가 날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이 젖힌 수에 대해서 흑이 이쪽을 돌파를 했고 네. 백이 이제 여기 느는 것까지는 원래 권리였고요. 네. 여기서 백이 이렇게 일선을 넘어가서 두는 것은 뒤로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패는 가능합니다만 네. 이 패는 실전보다 백이 패를 이겼을 때 아직도 맛이 있고 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더 크게 패를 들어갔어요. 실전에서는 아예 이쪽을 들어서 패를 갔고요. 네. 단수를 칠 때 한번 교환을 했고요. 덩치를 키워놨죠. 그 다음에 패를 버텼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갔을 때 네. 흙이 패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패를 받으면 따냈을 때 여기서 흙은 다른 패감은 없습니다. 백이 이 자리를 때려내는 순간 흙이 두 번을 어딜 둬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흙이 패감이라면 이 자리를 잇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야 되고 네. 백이 이곳을 들어갑니다. 그때 잡아내고요. 네, 그때 따낸다면 백이 이쪽 패감을 쓰게 되고요. 네. 따낼 때 그때 이곳을 때려냈을 때 여기서 흙이 어느 곳을 써도 백은 해소를 합니다. 또 패감이 네. 없군요. 이쪽이 두 번 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그림 역시도 흙이 불가능한 진행이죠. 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전에서는 이제 타협으로 갔고요. 네. 이쪽을 결국은 따냈고 네, 백이 이제 잡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흙이 항상 이쪽 우측의 백도를 끊어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이쪽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네. 네,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이을 시간은 없죠. 이으면 이쪽을 씌우면 잡히니까요. 결국 백이 뭐 중앙을 이쪽이나 이쪽으로 탈출을 하고 네. 끊는 정도의 타협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한 슬기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형세는 팽팽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백이 편하거나 팽팽해 보이네요. 네. 자, 승부가 날 것 같은 싸움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극적인 타협으로 이뤄졌습니다. 약간 팽팽하거나 백이 좀 편한 형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셋, 제가 딱 봤을 때의 느낌은 흙의 성공 같았거든요. 애초에 흙 진영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흙 진영에서 이런 결말이 났기 때문에 팽팽하거나 백이 좀 편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물론 저 상변 쪽에 방금 전에 흙 두 점을 때려내긴 했습니다만 네. 그곳에 있는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의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민준 2단도 충분히 해볼 만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준 2단도 그냥 단순하게 우측에 105점을 잡는 정도로는 네. 만족을 할 수 없고요. 지금 저렇게 먼저 100의 근거를 빼앗고 다섯, 중앙으로 탈출시켜준 이후에 그 후에 5점을 잡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5점을 잡는 모양이라면 더 큰 자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상일 것 같아요. 5점을 잡지 않고 100이 5점을 살려 나간다면 네. 그때는 둘. 오히려 흙이 엷은 형태가 됩니다. 지금 저렇게 자신의 돌을 정돈을 시켜놔야 다음에 다시 상변에 있는 백돌을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보기보다 큰 자리입니다. 뭐 흙에 연결고리가 걸려있지 않은 자리라면 사실 집으로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닌데요. 집으로는 13집 자리죠. 네. 13집보다 큰 자리는 도처에 널려 있지만 지금은 두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5점을 잡았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지금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 오히려 흙의 근거를 빼앗았습니다. 넷, 바둑 격언을 다섯, 보면 여섯, 곰마는 일곱, 동행하라라는 여덟. 격언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리기만 해서는 괴롭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흙의 근거를 빼앗아서 같이 중앙으로 탈출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김지석 구단의 곰마는 동행하라는 그 바둑 격언에 맞춰서 신민준 2단은 성동격서의 작전으로 대응합니다. 넷,
5, 곰마가 혼자 일곱, 나갈 때 여덟, 가장 나쁜 아홉. 시나리오는 나는 계속 공배를 두고 상대는 계속 집이 되는 자리를 둘 텐데요. 네. 신민준 2단은 좌측에 백돌에 기대가면서 지금 상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서로의 곰마가 떠 있습니다. 상변 싸움이 또 볼만할 것 같은데요. 중앙 쪽 잠시 보시죠. 자, 백이 바로 안정을 취하진 않았고요. 네, 지금 귀 네. 쪽을 붙였습니다. 이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돌만을 생각한다면 네. 뭐 이런 곳을 두어서 끼우는 수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중앙으로 한 번 더 한 칸을 띄어서 쉽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흙이 이쪽을 두는 수가 집으로도 크고 흙의 근거를 찾는 아주 일석이조의 좋은 호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김지석 구단 오히려 흙돌도 중앙으로 내몰면서 자연스럽게 나가자는 거죠. 흙이 그냥 탈출한다면 백도 한 칸을 띄어서 네. 이수와 이수는 백이 이득입니다. 흙도 약간 비껴서 행마를 했어요. 네, 기대기 전법입니다. 네. 실전에 이곳을 밀고 흙이 네. 늘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는 백도 여기서는 이렇게 날짜로 받아야 하는데 네. 그때는 흙도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 전체를 강력하게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도 이제 나와야 될까요? 백이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나온다면 흙이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흙은 지금 이런 한 칸 띄는 자리가 끼우는 것을 봐서 거의 다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틀어 막아서 귀에 3-3도 노릴 수 있고 이 진행도 흙이 편해 보이고요. 네. 여기서는 백이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그냥 여기를 나가는 것은 약간 밋밋하고 이쪽을 뭐 강하게 둔다면 이제 나와 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위에 백도는 다 버리고 네. 이쪽에 모양을 형성하는 그런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백은 이제 이쪽을 받아서 상대가 공격을 올 때 그때 이곳 타겟에 승부를 거는 작전이 있습니다.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백이 선택을 해야겠네요. 네. 김지석 구단이 뭐 여러 가지 작전을 두고 비교를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전에서는 어떤 수를 택했을까요? 셋, 넷, 5. 상변을 다 버리고 다시 공격을 해가는 장면. 정말 무시무시한 작전인데요. 네.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젖혔고요. 언뜻 보면 끝내기 같지만 네. 그 젖힌 수로 인해서 흙의 약점도 조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흙이 계속 주도권을 둘, 쥐기 위해선 셋, 좌상귀와 상변의 백도를 다섯, 연결시켜주면 안 여섯, 됩니다. 7, 8, 9. 여기서 백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좌변을 받아주던지 아니면 넷, 강력하게 나와 다섯, 끊던지 6, 7, 8, 과연 김지석 구단의 선택은 10,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김지석 구단 마지막 초읽기까지 갑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선택하는 수에 따라서 이 바둑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김지석 구단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역시 김지석 구단이네요. 네. 그 무시무시한 작전을 들고 나오는 건가요?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중앙으로 흙과 백이 같이 탈출하고 있지만 네. 흙보다는 백이 좀 더 엷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신민준 2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 좌측으로 성동격세 작전을 들고 넷, 나왔는데 다섯, 아랑곳하지 않고 여섯, 김지석 구단이 강하게 일곱, 맞받아치거든요. 8. 이것은 역시 김지석 구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은 백의 입장에서 더 떨리는 진행 아닌가요? 흑백 쌍방 모두 떨리죠. 네. 흑이 백에 대한 완벽한 공격을 해내지 못하면
지금 저 나와 끊는 수로 인해서 좌측의 두 점은 거의 포기를 해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큼 여덟, 손해가 되는 거죠. 아홉. 네, 신민준 2단도 아주 재미있는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 붙인 수는 다음에 끼우는 수를 보고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간접적으로 끼우는 수를 보강했습니다. 신민준 2단은 상변 쪽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금 전 백이 끊었던 한 점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상에서의 전투가 일단락이 되니까 또 바로 중앙으로 옮겨오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백 한 점 쪽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곳의 백돌이기 때문에 네. 김지석 구단이 그쪽 백돌의 모양을 정돈시키기 위해 한 점을 희생타로 하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백의 형태가 갖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또 타협인가요?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타협이 안 되고 네. 백도 20초. 계속 마냥 강하게 하나, 싸울 수는 둘, 없습니다. 왜냐하면 셋, 상변에서 중앙으로 넷, 나오는 백돌이 워낙 약하기 다섯, 때문에요. 여섯, 일곱. 네, 지금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고 좀 더 수순을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김지석 구단이 애초에 나와 끊었던 마지막. 수가 좌변의 흙 두 점을 셋, 잡는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시키진 못했습니다만 네. 그 끊는 수로 인해서 흙에게 계속 악수를 유도해냈고 자연스럽게 상변과 중앙 쪽에서는 모양을 정돈시키고 있죠. 하지만 끊었던 수는 요석인데요. 20초. 하나, 둘, 그만큼의 셋, 대가를 넷, 얻은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끊은 여덟. 수는 분명 악수 교환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과연 백이 끊어서 한 점을 잡힌 것이 악수인지 아니면 그 끊은 수로 인해서 흙이 상변을 붙이고 젖히는 등 백 모양을 정돈시켜준 게 악수인지 그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서로 간에 하나, 한숨 돌렸습니다. 셋. 네, 이 수로 인해서 백의 모양은 정돈이 되었죠. 게다가 흙이 받지 않으면 네. 다시 중앙을 눌러 막아서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신민준 2단의 시선도 우측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지석 9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한 번 더 봉쇄당하는 것은 좀 아픕니다. 중앙으로 나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상변의 백도를 공격하기에는 상변에서 중앙에 뻗어 나온 백돌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거기까지 나옵니까? 잡혀있는 돌 아니었나요? 대단한데요. 김지석 구단답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결정을 내렸어요. 네, 나와 끊는 결정을 내렸고 네. 나와 끊는 결정을 내릴 때 백이 가장 떨리는 변화도는 네. 흙이 그냥 이쪽을 단수 치고 늘 때 다시 한번 단수를 치고 네. 나갈 때 계속 밀어붙이고 이제 여기를 네. 씌워오는 변화입니다. 이때 이 백도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참 떨리는 변화죠. 네. 만약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면 백도 떨리지만 이것은 흙도 매우 긴장되는 승부예요. 흙도 이미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이 이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단점이 있어요. 네. 받으면 여기를 들어서 백이 이쪽을 단수치고 따내면 패로 흙돌이 끊어지죠. 네. 그쪽이랑 이렇게 이 부분에 한 집을 내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백이 은근히 탄력이 있군요. 네, 백은 또 이쪽으로 나가는 모양도 네.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보다는 흙이 좀 더 긴장되는 네. 진행이고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까지 두지는 못했고요. 네, 실전에는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네. 흙도 이 붙인 수는 이렇게 가만히 한 칸을 띄어서 두는 수가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백이 우측을 받는다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받는다면 네. 그때는 여기를 단수 쳐서 실전처럼 악수를 많이 두지 않고도 이 한 점을 거의 제압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괜찮습니다. 나가도 네. 이쪽을 씌우면요, 백이 계속 나와도 이쪽은 막아서 끊어봤자 네. 뒤로 돌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고 급소를 가면 이제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점이 거의 제압이 당해 있는 형태인데 아마 신민준이다는 이쪽을 한 칸을 뛴다면 백이 여기까지 늘고 버티는 것이 좀 어렵다고 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였는데요. 저라면 이 붙이는 수는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아까운 면은 있죠. 이쪽에 네. 백돌이 굉장히 얇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약점이 전부 사라졌어요. 네. 이쪽까지 젖혔고 여기를 끊었고요. 네. 네, 이 수도 밟지 않으면 그냥 중앙 쪽을 가도 한 점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네. 여기를 단수 치고 또 단수 쳐서 그때 이렇게 단수 치면 지금은 뭐 팩감이 없다면 흙 4점이 다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단수를 쳤고 백이 중앙을 빠지니까 다시 한번 잡았고요. 네, 여기서 이 교환을 시키고 나서 네. 날일자로 두어서 저는 이제는 정말 타협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날일자는 이 약점을 지킨 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봉쇄를 보는 거죠. 백이 여기를 막는다면 중앙이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흙이 나오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거의 네. 당연해 보이는데 이제는 뭐 이 비어있는 어딘가로 향할 줄 알았거든요. 이 수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수는 흙이 미는 것이 거의 선수 자리라서 네.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보고 다른 곳을 둘 확률이 높았던 자리였거든요. 뭐 이쪽을 민다던가 네. 아니면 그냥 큰 자리를 간다던가 이런 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의 잡혀있는 돌 같아서 이걸 다시 끌고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요. 네, 보통의 발상이라면 이 부분의 백돌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워 보였는데 이후의 변화를 한번 예상을 해보죠. 흙이 나가고 백이 따라 나옵니다. 네. 뭐 흙이 또 나가고 네. 나오면 이제 김지석 구단은 여기서 이 한 점을 잇는 순간 위에 흙도 엷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따내고 뭐 이런 교환을 미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고 이쪽을 따낼 때 다음에 한 번 더 급소를 가면 이제는 정말 백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결국 이래놓고 여기를 받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렇게 받으면 당장은 축장문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네. 뭐 이렇게 몰아도 계속 나가다가 따내면 네. 단수가 되니까 축이 아니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할지 버려야 할지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버려야 한다면 아까 애초의 모양에서 백이 그냥 이쪽을 꼬부리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흑도를 잡으면서 이렇게 정리시키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네. 이수는 정말 어려운 발상이었는데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 실전형 김지석 구단답습니다. 네. 타협이 되는 듯 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겠네요. 거기까지 나오는 발상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합니다. 저라면 절대 저렇게는 못 두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한 점은 죽은 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역시 우측의 백돌이 워낙 얇기 때문인데요. 네. 우측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쪽에 한 점까지 살려 나와서 이렇게 정돈시키는 발상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백의 선택이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뭐 보통 저런 수는 자칫 잘못하면 괜한 손찌검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큰 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찌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실전의 형태에서는 의외로 마지막 김지석 구단의 그 하나, 살린 수가 둘, 좋은 수가 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돌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돌은 버리고 둬야 된다는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김지석 구단의 발상이란 얘기고요. 네. 저수로 인해서 흑돌은 완벽하게 제압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결국 우상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변을 거쳐 중앙까지 치러진 전투는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 중앙 쪽에서의 처리가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둑은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수순이 둘, 거의 백수 가까이 셋, 됐는데요. 넷, 이제서야 다섯, 귀에 걸쳐가는군요. 여섯, 네, 일곱. 보기 드문 장면이죠. 상변에서 워낙 바둑판의 반을 차지하는 전투가 이어져서 이제는 크게 복잡한 국면이 될 곳이 남지 않았고요. 결국 집이 중요합니다. 우상 쪽의 흙 모양이 한 30집 정도 나고요. 네. 마지막 하나, 좌측의 둘, 흙이 한 셋, 5집이라고 본다면 넷, 합쳐서 35집. 여섯, 그리고 우화기가 15집, 총 50집, 50집의 하변입니다. 네. 하변도 10집 정도는 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에 네. 한 60집 정도 흙의 확정가를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백은 셋, 우변이 15집,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온 백도의 5집, 합쳐서 20집. 좌상기가 최하 25집입니다. 네. 45집이고요. 45집에
45집의 좌하기인데 좌하기는 5집은 확보에 백선이죠. 마지막 네. 백이 먼저 둔다면 15집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6, 아직은 빈 여덟. 공간이 많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바둑은 김지석 구단이 약간 편해 보입니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은데요. 하변의 흙 모양은 10집을 제가 쳐주었고 네. 마지막 그런데 백이 하나, 먼저 좌하기를 건드린다면 넷, 5, 10집이 날지도 일곱. 의문에 8, 바둑은 네, 백이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게다가 중앙을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나요? 저는 꽉 있는다고 보고 있었는데 좀 더 두텁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좌변 쪽에서의 백의 발언권이 더 세지고 집으로는 백이 앞서 나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저수가 실리를 차지할 때 자주 쓰이는 수입니다. 평소에 함부로 따라둬서는 안 되는 수이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흙을 꼿꼿이 중앙 쪽으로 세워주어서 대악수 교환인데 집을 차지할 때에는 저렇게 붙이고 흙이 늘 때 이 선을 젖혀 있는 것이 굉장히 실전적이면서 좋은 수법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집으로는 굉장히 큰 수죠. 지금은 마지막. 중앙 쪽이 하나, 흙이나 백 어느 쪽도 집이 나긴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흙을 중앙 쪽으로 늘게 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고요. 젖으로 인해서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뭐 지금의 형태는 아까 계산했던 좌하기 모양보다 훨씬 많이 붙었네요. 결국 15집 정도를 좌하기로 쳐준다면 네. 바둑은 반면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신민준 2단이 지금 기대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곳 백도를 약간이라도 노리면서 중앙의 폭을 키워야 합니다. 그쪽이 아니라면 이 바둑은 흙의 승산이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김지석 구단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 백 대마가 아직 삶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하지만 셋, 당장 흙이 잡으러 가기에는 네. 아직은 흙의 밭전자 사이가 터져 있죠.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지금 손을 우하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앞서 신민준 2단이 이 바둑을 형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중앙에 폭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김지석 구단은 마지막 그쪽에 하나, 흙의 대가만 허용치 셋, 않는다면 넷,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다섯, 때문에 6. 지금은 흙과 백 일곱, 가장 신경 써야 할 여덟, 부분이 바로 중앙입니다. 아홉. 하변에서 하중앙으로 이어진 형태가 얼만큼의 집 모양으로 나느냐가 승부인데요. 그런데 하변 흙의 형태가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집을 만들기 위해선 갈 길이 멉니다. 5, 6, 7, 8, 9. 저수는 지나가는 길에 응수타진으로 보이는데요. 네. 젖으로 인해서 백이 막을 때 2점 쪽을 끊고 다시 젖힌다면 백이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교환을 다 하나요? 당장 잡으러 가려는 생각은 아닐 텐데요. 하변에서 어떻게 받을지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냥 뒤로 후퇴하면 네. 가장 무난하지만 둘, 지금 형세가 셋, 형세이니만큼 넷, 다섯, 일선을 내려서서 여섯, 버티는 것을 일곱, 생각해 보나요? 여덟, 거의 불가능해 아홉.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저수가 부분적으로 정수입니다. 고민은 해봤지만 버티는 건 역시 무리였고요. 흙이 일선을 내려서서 이 선에 붙인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은 방금 흙이 호구 친 자리를 백이 올라서고 흙이 연결할 때 또 한 번 올라서서 그때는 정말 하변의 마지막 주인이 흙인지 하나, 백인지 둘, 분간이 어려울 정도가 셋.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백 간의 집 모양도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 형세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결국 흙이 이제 이쪽을 막는 것은 거의 필연이라고 보면요. 네. 따내고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이 형태를 어느 정도 계산에 넣어야 될까요? 보통 집으로 프로들이 계산할 때 여기까지는 확정가로 봅니다. 네. 이제 흙돌이 여기 이곳에 있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까지는 흙돌이 온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집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몇 집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9집이고요. 네. 25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돌들이 있는데 조금은 더 쳐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발전성이고요. 이 부분의 네. 발전성을 제한 채 집만 세어보면 25에 이곳이 정확히는 29집 정도 납니다. 네. 그렇다면은 54집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곳에 한 5집 정도, 네. 흙은 약 60집 정도, 네. 거기에 발전성입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가 15집, 여기가 4집, 5집, 정확히는 한 6집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21집에 22, 24, 26, 36, 38, 40, 45은 최하나고요. 네. 여기도 15집은 최하나죠. 100도 60집은 확보해 오히려 백이 뭐 이런 곳이나 이런 식으로 벌리면 더 집이 불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60 정도의 발전성이 있는 거네요. 네, 서로 60의 흙은 중앙 발전성, 백은 좌변 발전성인데 네. 흙이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흙이 지금 이쪽에 여기 끊어져 있는데 잡으러 가는 이쪽을 젖혀서 잡으러 가는 뒷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부근에 있는 흙돌 이쪽이나 이쪽이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근처가 선수라고 볼 때 과연 백이 어느 정도까지 이쪽에 있는 모양을 돌파해 낼 수 있느냐, 거기가 승부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 따내는 교환은 하지를 않았네요. 일단 이곳을 젖혀서 들여다보고 이쪽을 먼저 있고, 했고요. 네, 여기까지 네. 젖혀 놓은 장면인데 흙은 이제 이쪽을 둬서 네.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민준 2단이 이바둑의 승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이런 부근의 흙돌이 이 사활에 대해 선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대한 막아서야 합니다. 네. 자, 중앙 경계선이 결국 승부가 되겠습니다. 하나, 거길 둘, 끊었습니까? 신민준 2단이 넷, 뒤로 막아서는 다섯, 정도가 아니에요. 여섯. 모양으로는 끊는 네. 수는 별로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101점을 잡았다 뿐이지 오히려 돌이 똘똘 뭉칩니다. 뭐 그렇다고 흙의 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끊는 수는 넷. 신민준 2단이 좋다고 보고 끊어간 것은 아닐 테고요. 저 수는 좀 이상할지 몰라도 네.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곳을 끊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렇게 백이 뒤에서 돌려치니까 흑이 101점을 잡았지만 중앙 쪽은 오히려 좀 더 터진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점점 김지석 구단의 우세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백이 좌변을 왔기 때문에 계산보다 백집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좌변은 흑을 돌파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선수로 처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꽤 늘겠어요. 네, 둘, 지금 제가 셋, 좌상기와 넷, 좌하기의 여섯, 좌변의 발전성 일곱, 여덟.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네. 40집의 발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성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확정가로 변하면서 좀 더 백집이 늘어나겠습니다. 네, 백이 쉽게 처리를 해도 백집이 네. 한 47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확정가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신민준 2단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백이 꽉 이었을 때 중앙 쪽에 돌파에 나오는 그곳의 약점을 흑이 지켜야죠. 뭐 막는 것까지는 교환이 되지만 백이 네. 받아준다면 결국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흑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선수 역시나 백이 쥐고 있기 때문에 바둑은 김지석 구단의 승세입니다. 흑이 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이 아주 노련하게 판을 잘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괜히 한국 랭킹 2위가 아니죠. 김지석 구단 랭킹 2위이긴 하지만 최근 2년간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기사 역시 김지석 구단이거든요. 네. 국내 시합만으로 한정해서 놓고 보면 박정환 구단 또는 이세돌 구단의 성적과 비교를 해도 김지석 구단이 오히려 더 네.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 그런데 역시 문제는 둘, 세계 대회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껏 여덟. 세계 대회 4강까지밖에 간 적이 없는 김지석 구단이 2014년에는 지금의 행보로 보면 뭔가 한 건 터트릴 것 같긴 합니다. 김지석 구단이 좌변을 처리를 끝내놓고 네. 선수를 잡아서 지금 네. 중앙 쪽, 다섯, 하중앙 쪽에 여섯, 뻗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덟. 백이 그냥 뒤로 이어도 충분했는데 약간 단점을 노출시킨 채 그곳을 뻗었어요. 이제는 흑이 그 부분의 단점을 이용해서 중앙 쪽에 있는 백돌과 뭔가 꼬아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바둑이 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준 2단 지금 계속해서 중앙에 있는 백돌과 네. 아래 방금 백이 늘어든 그쪽의 약점을 엮어서 뭔가 없나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유리한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넷, 단 하나 남은 다섯, 불안 요소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갑니다. 이 자리죠. 흙의 돌들이 두텁게 중앙에 포진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네. 과연 그 수가 성립할지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신민준 2단이 던졌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 이제는 더 집으로 해볼 수가 셋, 없을 것 같은데요. 넷, 방금 끊어간 수가 자체로는 장문으로 잡혔어요. 네.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흙의 입장에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는 시간 연장책이죠. 이 버림돌들을 활용을 해서 중앙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흙의 그물이 좀 엉성하긴 해요. 네.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네. 백이 엮이진 않는 형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젖히면 흙 2점은 잡혔죠. 신민준 2단이 노리는 것은 백이 젖힐 때 흙이 끊고 2점을 버림으로 해서 네. 중앙 쪽에 좀 활용을 하고 마지막 하나, 상중앙 쪽에 있는 그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친 채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중앙의 병력이 부족합니다. 백도 분명 조심은 해야 돼요. 한 방에 승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저런 큰 대마가 걸려있을 때에는 한 수 삐끗하면 네. 지금까지 잘 두었던 바둑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김지석 구단하면 부분전 수익기에서는 뭐 하나, 둘, 동료 기사들에게 셋. 거의 신과 동급의 네. 취급을 당하는 기사라서요. 실수할 것 같진 않네요. 일단 벽은 만들었고요. 벽이긴 한데 좀 어설픕니다. 백이 끊어가는 것이 선수고 네. 그쪽의 형태 마지막 하나, 완벽하진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방금 젖힌 수로 인해서 중앙의 집은 옥집이 되었죠. 백이 딱 한 수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다음 수로 흙이 한 점을 연결시켰을 때 네. 그때 한 점을 따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 점을 따냈다가는 역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김지석 구단 착수를 하네요. 네, 지금 한 점을 따냈다가는 방금 네. 백이 착수한 곳을 흙이 두어서 백대마가 잡히는데 그곳을 찝는 것이 바깥쪽에 흠집을 내는 좋은 자리죠. 신민준 2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모든 노림이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요. 마지막 던졌던 상황에서도 흙에 한 점을 연결시키면 다 잡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없었고요. 네, 김지석 구단 승자 3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기사들의 만남답게 오늘 봐도 볼만했는데요. 네,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인 몸싸움이 이어졌고 네. 3번에 걸친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는 그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부터는 계속 김지석 구단이 리드를 해나가면서 결국 승리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최근 이 여러 국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왠지 KBS 바둑왕전도 김지석 구단의 위시리스트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이 다른 기전에서는 활약이 뚜렷한데 이상하리만치 KBS 바둑왕전에서는 별로 활약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는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 얼마나 좋은 기세를 이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